30번째 생일의 아침이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벽에 부딪혀 희미하게 번졌다. 알람이 울렸고 지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침대맡엔 마시다 남은 물컵, 그리고 무심히 놓인 다이어리가 있었다. 오늘 날짜 위엔 작은 동그라미와 함께 적혀 있었다. 생일 혼자라도 괜찮아. 커피포트에 물이 끓기 시작했다. 지우는 커피 향이 퍼지는 부엌에 서서 잠시 멍하니 섰다. 스스로를 축하하는 일에 익숙했지만 어쩐지 올해는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30이라는 숫자가 주는 묘한 압박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예감 때문이었을까? 현관에 초인종이 울린 건 물이 막 끓어오르던 순간이었다. 택배라도 온 걸까 싶어 문을 열었다. 문 앞엔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의 이름 박선영. 모르는 이름이었다. 지우는 상자를 들고 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테이프를 뜯자 안엔 봉투 하나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의 이마 위엔 웃는 입술이 닿아 있었고 그 미소에는 애틋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배어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8년 부산. 엄마가. 지훈의 손끝이 멈췄다. 그리고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내 친어머니다. 하지만 만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짧은 문장이었다. 그 문장 속에서 지훈의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내려앉았다. 오랜 시간 자신이 발 딛고 있던 땅이 실은 낯선 진실 위에 세워져 있었던 걸까? 퇴근 후 지우는 부모님의 집으로 향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그 불빛이 마치 기억의 조각처럼 느껴졌다. 도착한 집은 여전히 낡은 냄새로 가득했다. 식탁 위엔 미역국이 놓여 있었고 어머니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다. 생일인데 집에 와줘서 고맙다. 그 말에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물었다. 엄마, 나 입양된 거예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어머니의 손이 미역국 위에서 멈췄고 아버지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지우는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이미 모든 답을 들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 위엔 사진이 놓여 있었고 사진 속 여자의 눈빛이 자신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조건이라니 무슨 조건이지?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편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시도는 신호만 울렸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이니? 낯설고 조용한 여자의 목소리.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이 막혔다. 입술이 붙은 채로 손끝이 떨렸다. 결국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낯선 번호가 다시 걸려왔다. 내일 남영역 근처 카페 리엘리에서 보자. 조건 이야기도 그때 하자. 그녀는 그 목소리를 기억했다.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던 어제의 그 목소리였다. 카페 리엘리는 오후의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창가에는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그 맞은편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긴 머리를 단정히 묶은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 지우는 천천히 다가가 자리에 앉았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그 여자의 손등에 희미한 상처 자국이 보였다. 그녀는 그 손을 꼭 쥔 채 말했다. 그동안 잘 지냈니? 그 목소리엔 수십 년의 시간이 실려 있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커피잔을 들고 조용히 그 여자를 바라봤다. 여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게 내가 말한 조건이야.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서류, 친자 확인 검사 동의서. 그 순간 지윤의 시야가 좁아졌다. 눈앞에 글자가 흐려졌다. 친자 확인. 그 단어가 이토록 차갑게 들린 적은 없었다. 검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면봉에 채취된 세포 하나가 인생의 방식을 바꾸는 일,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그녀는 그날 처음 알았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은 길고도 길었다. 회사에서는 늘 하던 일상을 유지했지만 머릿속은 늘 그 결과로 가득 차 있었다. 문득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누구였을까? 그 질문 하나가 하루 종일 귓가에서 울렸다. 결과는 금요일 오후에 도착했다. 서류 봉투 안에 숫자 하나. 99.87% 일치. 지우는 봉투를 내려놓았다. 방 안이 고요했다. 창문 너머의 빛이 천천히 바닥을 스쳤다.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렸던 자신이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느낌이었다. 며칠 뒤 박선영은 다시 만남을 청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땐 미혼모였어. 세상은 젊은 여자를 쉽게 판단했지. 널 지키고 싶었지만 지킬 수 없었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지우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알선 기간이 나중에 불법 입양으로 밝혀졌어. 난 신고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 그 뒤로 너를 찾았어. 하지만 기록은 다 지워져 있었어. 그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문질렀다. 이제야 찾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 말의 끝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지우는 그제야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죄책감도 미련도 그리고 이상할 만큼의 평온이 있었다. 카페를 나서며 지우는 가을 공기를 들이마셨다. 햇빛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서늘했다. 조건이 뭐였을까? 왜 나를 찾았을까? 그리고 왜 지금일까? 그녀는 대답을 듣지 못한 채 그날을 끝으로 박선영에게서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녀는 그날의 만남이 꿈처럼 느껴졌다. 박선영이라는 이름, 그 목소리, 그 눈빛이 여전히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지우는 매일 출근길에 휴대폰을 확인했다. 혹시 연락이 와 있을까? 혹은 또 다른 봉투가 도착했을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다시 평소처럼 흘러가는 듯했다. 단지 마음 한켠에 꺼지지 않는 불빛 하나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일주일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서였다. 짧은 침묵 끝에 들려온 말은 지윤의 심장을 단 한 번에 무너뜨렸다. 박선영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몸이 굳었고 세상이 한순간에 정지한 듯했다. 사고 현장은 절벽 아래였다. 브레이크 자국은 없었고 운전석의 에어백은 터져 있었다. 의도적인 사고인지 단순한 불행인지 아무도 단정할 수 없었다. 지우는 병원 영안실로 향했다. 하얀 천 아래 누워있는 여자의 얼굴은 사진 속의 미소와 닮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조문객은 몇 명 되지 않았다. 양부모는 오지 않았다. 지우는 검은 옷을 입은 채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만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말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는 결국 그 조건의 진짜 의미를 끝내 듣지 못한 채로 이 자리에 와 있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어머니의 유품이 전달됐다. 지우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와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USB에는 수십 개의 폴더가 있었다. 기록, 명단, 증거. 그녀는 파일을 하나씩 열었다. 녹취 파일, 병원 계약서, 입양 명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불법 입양 알선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지훈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화면에 적힌 문장 하나가 그녀의 숨을 막았다. H-92 한지훈 출생 1995년 거래 완료. 그녀는 손을 덜덜 떨며 노트북을 덮었다. 눈앞이 어두워졌다. 세상이 흔들렸다. 그제야 어머니가 말했던 조건의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했다. 그녀를 찾은 이유는 사랑 때문만이 아니었다. 진실을 이어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창문을 열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그 불빛을 바라봤다. 조건이란 게 결국 이런 거였구나. 작은 목소리가 바람 속에 흩어졌다. 한참 후 지우는 결심했다. 그 기록들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몇 주 뒤 그녀는 기자회견장에 섰다. 눈부신 플래시가 쏟아졌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내밀었다. 지우는 손에 쥔 종이를 내려다봤다. 그 종이엔 어머니의 손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상처를 남기지만 거짓은 사람을 잃게 한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불법 입양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고 박선영의 딸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누군가는 플래시를 터뜨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어머니를 닮아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방 안엔 조용한 어둠만이 남았다. 책상 위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젊은 여자가 아이를 품에 안고 웃고 있었다. 지우는 그 사진을 천천히 손끝으로 쓸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 그 말은 속삭임처럼 그리고 다짐처럼 흘러나왔다. 그 후 지우는 박선영의 이름으로 빛의 기록이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불법 입양 피해자들의 기록을 수집하고 사라진 아이들의 이름을 되찾는 일을 시작했다. 매일 쏟아지는 사연 속엔 잃어버린 시간과 찢겨진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사연들을 읽으며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마주했다. 가끔은 사람들이 보낸 사진 속에서 어머니의 눈빛을 닮은 얼굴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졌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지우는 어머니의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훈아, 나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너는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될 거야. 그녀는 수첩을 조심히 덮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송이가 유리창을 스칠 때마다 짧은 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그 빛을 따라 작게 미소 지었다. 봄이 왔을 때 그녀는 박선영의 묘를 찾았다. 묘비 위에는 이름 대신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은 때로는 늦게 도착한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손에 들고 있던 꽃을 내려놓았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조금은 알겠어요. 당신이 말한 조건의 의미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지만 그 표정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돌아오는 길,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하늘 한가운데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잘했어, 지훈아.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길 위를,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진실은 때로 모든 걸 잃게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나를 만나게 한다. 그녀는 그 진실의 끝에서 비로소 자신을 찾았다.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을, 삶의 의미를.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흩날렸고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지우는 조용히 걸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다.